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월 11일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보내고 계시겠죠? 이 주말이 항상 기다려지고 좋은 주말이라고 이제 우리가 항상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좋은 주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기가 지금 약간 꺼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결코 웃지 못할 일들, 기분 좋지 않은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명쾌하진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바라던 좋은 소식이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씩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폭탄이 터지고 이렇게 막 정신없고 이렇게 됐을 때 먼지가 막 나잖아요, 그죠? 먼지도 나고 이제 포연이 자욱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이게 보이지 않고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먼지도 가라앉고 또 연기도 없어지고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차분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안정을 찾고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났을 때는 폭탄이 터진 거랑 똑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한동훈 대표가 119 구급대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119 소방대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빨리 불을 꺼서 안정시킬 수가 있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먼지가 자욱한 상태에서 그런 게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 달을 하고 한 며칠 지났죠. 11일이니까. 지나고 나서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런 어지러운 때 본성들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LA에 산불 났었잖아요. 산불 나고 막 정신없으니까 사람들 막 피신하고 그러니까 도둑이 극성을 부린다잖아요. 도둑이.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도둑들이 득식을 거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12월 3일 이후로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도둑들이 득식을 거렸던 겁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도둑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도둑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놈이 도둑놈이네, 저놈이 도둑놈이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던 것들이 이제 차분하게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경호처장이 경찰서에 갔다가 사직서 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사표가 수리가 됐어요. 감정적으로만 한다면 사표를 냈겠습니까? 사표 안 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싸우자고. 근데 끝까지 싸우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경호처장이 그만두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순리대로 법대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도 너무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 말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 거기서 자기 역할이 없다고 느낀 거죠. 경호처장은.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한테도 얘기했대요. 근데 대통령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럼 뭐냐면 극단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그 상대적으로 온건주의자였던 그 경호처장이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만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그 정리가 돼간다는 거죠. 이 상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개씩 두 개씩 정리가 돼간다는 겁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서로 총들이 등장했었어요. 우리가 그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그때 그 계엄할 때 그랬대잖아요. 총 쏘고 문을 부셔서라도 의원들을 끌고 나가라고 그랬대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또 뭐라 그랬어요? 가슴에 총 맞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라고 그랬잖아요. 반대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총 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서로 이 총 쏘는 게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라면 총 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버렸다니까요. 일상화 돼버렸다니까요.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많은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그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그 행태를 보세요. 이재명 대표와 그 더불어 악마들이 하는 행태를 보시라고요. 탄핵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왜 저렇게 탄핵을 빨리 서두르는가? 그게 뭐 국민을 위해서? 택도 없는 소리죠. 아니 그렇게 뭐 인권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걸려도 억울함이 없게끔 재판을 받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억울함이고 이거 따질 거 없이 빨리 탄핵해야 된다는 이 논리로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란 얘기죠. 이제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핵이 됐을 때 그때 더블 스코어 차이 났었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쟤네들하고. 왜냐하면 24포인트고 저쪽이 48%였으니까 이쪽이 24%고 더블 스코어였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어저께 거는 다시 동률이잖아요. 거의 2%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개가 걷히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이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 무도함이 보인다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가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저쪽에 하는 짓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있잖아요. 또 그 이전에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고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바람하고
지금의 바람하고는 틀려요. 그때는 우리가 국민들이 처음 경험해 보는 거고 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이리저리 쓸려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그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신 차릴 줄 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그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만약에, 이건 진짜 만약인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그 엄청난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뻔히 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자기네 맘대로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없는데도 저렇게 모든 거를 자기 맘대로, 자기네 맘에 안 들면 무조건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 그 의원들이 많다는 그 의회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있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비행기가 있다면 이렇게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비행기가 잘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 날개가 없고 이쪽 날개만 있으면 비행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이쪽에 국회의원이 많으면 이쪽에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어느 한쪽도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더불어 악마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그 밑으로 아마 안 떨어질 거예요. 30몇 프로, 32%인가 뭐 36%인가 그 밑으로는 아마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0%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 사람들은 절대 마음 변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저들의 지지세가 30% 밑으로 안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30% 밑으로 안 떨어진단 말이죠. 정신 차리고 나면. 그렇다고 그러면 40, 50%로 올라가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꼴사나온 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좋다 그러잖아요. 올라갔다고. 올라간 게 아니죠. 회복이 된 거죠. 원래 있던 30%대로 회복이 된 거죠.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하면은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거기도 30%, 우리도 30%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라갈 일은 없고 깎아먹을 일만 남겠죠. 깎아먹을 일만. 그게 이제 무슨 경우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같이 해오던 행동을 그대로 계속해 나가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되면 떨어질 수 있겠죠. 자기 재판 회피하고 지금같이 해왔던 그런 치졸한 방법들을 계속 쓰면 뭐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주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떨어질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죠? 어저께 일같이. 김민전 의원 일같이 그런 변수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김민전 의원 같은 사람은 국민의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어저께 약간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불러드릴게요.
성균관대 김규정, 명지대 강경대, 연세대 노수석, 이 사람들이 이 백골단의 이 폭력에 의해서 이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학생들.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 하다가 이 백골단 이 진압봉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이라니까요. 그 젊은 나이에. 근데 이런 상황을 잊어버렸다고요? 김민전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있으면서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깎아먹는다고요. 이게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다 왕따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왕따고 또 자통당에서도 살짝 왕따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가면 왕따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동안 잘해왔던 게 있거나 잘해왔던 게 없으니까 뭐 대체시킬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서 돈 준 걸로 따뜻한 데서 잠이나 자고 있고, 이 엉뚱한 이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나 벌이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저쪽 사람들이 봤을 때 아마 좋아할 거예요. 이거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보다 좋아할 거예요. 겉으로는 뭐 안타깝네, 뭐 참담한 심정인데 하겠지만 속으로는 좋아할 거라고, 이런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 김민전 의원의 정체성을 모르겠다 이거죠. 기본 마음은 저쪽에 있으면서 국민의 힘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지도 몰라요. 엑스맨이라 그러잖아요. 엑스맨.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계속 이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서로 신뢰하지 않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그 30%는. 그럼 여기서 누구 하나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그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저번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 그 한남동 거기 앞에 모여 있었잖아요. 44명인가 모여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끝나고 나서 또 거기서도 주제가 있었대요. 얘기하는 주제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속은 이제 다들 이 속에서 뭐 생각하는 거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누구를 내보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했대요. 누구를 내보내야 될 것인가, 누가 제일 당당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누가 생각나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생각나겠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누가 생각나겠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쳐오면서 당당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는 거를 거기에 모이신 44명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럼 거기서도 또 나뉠 거 아니에요. 그죠? 극단도 나뉘고 아니면 또 옹골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도 나뉘었대요. 그래서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정권을 내줄 수는 없잖아.
전과 사범이고 그 이외에도 많은 그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저 이재명한테 정권을 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 보자. 그러면 누가 있니 우리한테? 한동훈밖에 더 있어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분위기가 그때는 그게 아주 안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련의 상황들이. 경호처장 사직선에 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었다고. 비상계엄 할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과했잖아요. 그냥 뭐 저번에 누구 권영세 그 양반 같이 뭐 종이에 찍찍거려 갖고 한 게 아니라 말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느닷없는 사건이었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사과 같지만 이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분위기가. 서서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닐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지금은 다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돌아가는 판세가.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말들은 무슨 이준석하고 홍준표 무슨 누구 김문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세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 안 한다고 하고서는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명태균 게이트에 다 연루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녹취록이 나올지 몰라요. 어떤 카톡 내용이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나온 내용만 갖고도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클리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명태균으로부터. 이준석은 말할 것도 없고. 저번에 누가 명태균 와이프가 누가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저 뻔뻔하다고. 자기 한마디면 저 날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이미 오르락내리락 그랬었고, 안철수 의원도 사진 찍은 거 있었었고. 그럼 명태균이 괜찮은 만약에 정치 평론가나 그랬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사이비 프로커라는 거. 거기에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잘못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한테 충성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카톡에다가 네 충성. 이게 말이에요. 이게 아니 누구한테 충성을 하니? 명태균한테 충성? 명태균이 뭐를 해줬다고 명태균한테 충성을 합니까?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건지 아나 봐요 지금. 그리고 나는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 내가 윤상현 위원장한테 얘기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진짜로 대선 국면에 가면
더한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더한 것들을 막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거를 막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선 끝나면은 뭐 상관이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고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막 터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거기다가 뭐 젊지 스마트하지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부수적인 플러스 요인이고 뭐 똑똑하고 뭐 정의롭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도 못 갖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마디 하면은 무슨 뭐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죠. 그 누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다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외쳤던 사람들도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는 찍는 사람이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 교체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정권 교체는. 왜냐하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오늘 뭐 그 뉴스에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 나훈아 그 가황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니들은 괜찮냐? 그러면 지금 서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는 괜찮아? 니들은 괜찮아? 서로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가락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니들은 괜찮냐? 그래 나 괜찮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그 면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왔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바르지 않은 길 걸어온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맨 저기 그 대머리 빨간 모자 쓰고 하는 거 지 마누라밖에 얘기할 줄 모르면서 인신공격 하잖아요. 그냥 뭐 가발이 어떻네 무슨 뭐 키높이 구두가 어떻네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인신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깔긴 까야 되는데 깔 게 없으니까 그런 유치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어디 뭐 외국에 유학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유학비가 아깝지도 않나? 아 그런 말 하려고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런 말 하려고 서울대학교 갔다 왔습니까? 그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현대 사회의 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어 있습니까? 보다 더 좀 프레시하고 그런 신선한 걸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해야지. 그런 그 인신공격 되지도 않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자기 거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나는. 옷 다 벗고 모자 벗고 자기 거울 한번 보라고. 아 내가 당신 보고 그씨 무슨 그릇 깨지는 목소리 그거 얘기하고 그렇게 공격하면 좋겠어요?
어? 키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 난쟁이 똥자루만 해가지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실제 키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깎아먹고 자기의 그 진영을 깎아먹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를 깎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다 더 좀 쌈박한 거 가지고 공격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공격할 게 없으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흠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흠 잡을 게 없으니까 흠을 만들었잖아요. 배신자라고. 뭐 그러니까 뭐 왜 배신자냐고. 아니 좋은 길을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길을 거부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고 간 게 누군데 뭘 그걸 배신자라 그래요. 그 멋있게 그 퇴장할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걷어차버린 게 누굽니까? 그런데 그걸 왜 우리 한동훈 대표 탓을 해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죠. 그 뭐더라? 그 박성웅 나온 건데 뭐 황정민 나오고 그랬을 때 그 오늘 뭐 참 죽기 좋은 날이네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대사가. 근데 그 박성웅인가 뭐 배우 있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나 담배 한 대 피고 가도 되겠나 딱 그러잖아요. 근데 피라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여유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유종의 미라는 거 있잖아요. 유종의 미. 그러니까 끝내는 것을 아름답게 한다는 게 유종의 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같이 해왔던 그 연민의 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마지막에 이 선택을 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아름다운 길을 가게끔 해줘야 되겠다 해서 했던 거를 자기 스스로가 걷어차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 친윤이 뭐 맹윤이 이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솔직하게 다 알고 있지.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딱 뭐 자기 정치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서질 못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무슨 뭐 이렇게 튀어 보이려고 그러는 것도 있을 거고. 윤상현 의원 같이 그런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반열에 있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움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서서히 조금씩 한 사람이 이 말하고 한 사람이 여기서 이 말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그게 분명히 그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의 진가가. 그렇지만 내가 싫은데 내가 진짜 찝찝하고 싫은데 어쩔 수 없다. 지금 우리 그 정권을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뭐 죽기보다 더 싫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야 되는데 대안을 찾아보니까 지금 없거든. 당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미세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누가 사과를 하고 또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봄이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음이 얼었던 게 겉에는 얼음이 얼어 있지만 밑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물소리가 살살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고 뭐라 그러죠? 봄이 오는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아지랑이가 살짝 올라오고 버들강아지가 조금씩 움트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그 세월의 변화에서 충분히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형의 변화가, 이 국민 감정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여기서 힘을 더해서, 마음을 더해서 한동훈 대표를 마음속으로부터 성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방송에 나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방송에 뭐 우리를 부르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매체가 있으니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우리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많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조금씩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면, 제가 이 방송을 처음에 했을 때 그 악플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 좋은 말들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악플의 비율이 조금 올라갔어요. 저보고 뭐 정신 차려라, 뭐 어따라 저따라, 무슨 무슨 뭐 아직도 너는 뭐 생각, 그거는 뭐냐면 그분들이 이걸 봤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메아리가, 그 들림이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한동훈 대표의 진가가 이 봄에 새싹이 움터나듯이 조금씩 움터나서 진정 우리가 바라는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또 제2의, 그러니까 한 번 더 도약을 하는 우리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이 만약에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뭐 아까 저기 막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와서 뭐 이재명을 다룰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트럼프를 상대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 개가 웃을 일이죠. 홍준표 대표 나오면 이재명 엄청 좋아할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 홍준표 대표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무슨 뭐 트럼프하고 가서 얘기한다고, 맞짱 뜬다고요? 그동안 해온 거를 보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이제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여기서 더한 말 할 수 있는데, 더한 말 하면 또 사람들이 좀 어디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자주 쓰는 말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아니 지금 홍준표 대표, 내가 그 트럼프하고 말이나 제대로 통하겠습니까? 내가 뭐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거기서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다면,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난다면 자유자재로 프리토킹 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이 국제적으로도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할 수 있고 그냥 편안하게 이 언어가 되는 사람이 자유자재로 되는 사람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10분을 만나도 10분이 다 이 제대로 써먹는 거죠. 근데 그거 안 되면은 뭐 중간에 통역이 있고 뭐라면 뭐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 몇 마디나 나누겠어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깡다구도 있고 그냥 그동안 해온 걸 봤을 때 그래서 맞상대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당하게 맞상대할 수 있는 사람도 한동훈 대표란 얘기죠. 어쨌든 뭐 오늘 그 새싹이 움트는 그런 상황을 조금 더 느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성원하고 마음속으로 전진하도록 합시다. 저 위대한 지적질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다음에 공유해 놓은 거 있잖아요. 왜 그 누가 또 물어보니까 공유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것도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